오늘 컨퍼런스가 끝나고 혹시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속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도 앱 발견 탭을 통해 지금 뜨는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 프로덕트의 손재원입니다. 같은 부문의 김현우님과 함께 데이터 속 숨은 트렌드, LLM이 답하다를 주제로 랭킹 기반의 플레이스 트렌드 분석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6월에 오픈한 지금 많이 찾는 장소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로그 속에서 어떤 신호를 찾아 어떻게 수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등과 지속을 함께 포착하기 위한 랭킹 알고리즘과 텍스트 마이닝과 LLM을 활용해 어떻게 이슈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남아있는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많이 찾는 장소 서비스와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려했던 주요한 챌린지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단순한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복궁을 검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사람들은 왜 경복궁을 검색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서울 단풍명소를 검색해서 경복궁을 클릭했을 수도 있고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경복궁 야간 개장을 검색해서 클릭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내가 자주 가고 내가 자주 애용하는 식당, 회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장소를 검색하고 있고 그리고 왜 그 장소를 검색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기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클릭 검색과 같은 다양한 장소 피드백을 통해 지금 뜨는 장소에 대한 순위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왜 인기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LLM과 접목하여 장소의 인기 사유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저희 서비스는 그림과 같이 현재 인기 순위와 이유를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의 형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지도 발견 탭 출시에 맞춰서 지도 앱 발견 탭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장소 중심의 주변 장소 추천을 넘어 발견 탭은 실시간 트렌드, 장소 컨텐츠 등 장소와 관련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피드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 순간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싶은 사용자의 니즈를 랭킹 특유의 중독성으로 충족시켜 사용자가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탭을 끌어올리고 콘텐츠를 소비해 결과적으로 앱에 조금 더 긴 시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역할이었습니다. 발견 탭 출시 전후의 성과를 먼저 공유드리면 발견 탭 페이지 뷰 횟수가 79%가량 증가했고 스크롤 다운으로 이어지는 유저 수는 85%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도 앱 체류 시간은 358%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렸고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고려했던 3가지 챌린지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세운 목표는 3가지입니다. 실시간성, 랭킹, 그리고 설명 가능성. 우선 실시간성의 경우 발견 탭 개편 이전의 주변 검색은 특정 기간 단위의 누적 데이터로 랭킹을 산출하던 구조라 지금 뜨는 장소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 지금 뜨는 장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및 집계 파이프라인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랭킹의 경우 기존 구조는 단기 화제성을 반영하는 데 취약했습니다. 저희는 단기 화제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시간 윈도우별 스코어링과 급상승과 지속 인기를 구분하고 둘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랭킹 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가능성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자는 그 장소가 왜 인기 있는지 왜 상위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 광고성 노출로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마이닝과 LLM을 통해 찾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를 순위와 함께 제공하여 순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각 챕터에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향한 기술적 여정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에서 행동까지 실시간 로그 속에서 사용자의 신호를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계하기 위한 여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검색은 관심을 보여주고 클릭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검색에는 크게 특정 업체나 장소를 찾기 위한 업체명 검색과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고 특징이나 조건을 이용해 넓게 탐색하는 탐색형 검색이 있습니다. 클릭 로그는 사용자가 그 장소에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보다 훨씬 뚜렷하고 구체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도봉산을 검색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른다거나 길찾기, 예약, 주문, 방문자 리뷰 등이 구체적인 관심에 해당하는 행동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네이버 지도에서 발생하는 검색 및 클릭 로그들은 일평균 70억 건 정도가 생산될 만큼 그 양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로그들을 통해 지금 인기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각 장소당 현재 검색 및 클릭 수가 어느 정도인지 장소별로 수집 및 집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견택 개편 전에는 순위 변경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수집 및 집계 주기 역시 순위 변경 주기에 맞춰 길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뜨는 장소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집계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집계할수록 실시간성을 반영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대형 쇼핑몰 A와 콘서트나 경기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공연장 B를 1분 단위 집계와 10분 단위 집계로 비교해보면서 1분 단위로 집계할 경우 다양한 노이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대형 쇼핑몰 A의 지표를 1분 단위로 집계한 다음 이를 다시 10분 단위의 스케일에 맞춰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과 같이 새벽 시간대의 지표가 노이즈로 인해 일시적으로 크게 변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분 단위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집계하면 새벽 시간에 발생했던 과도한 변동량이 완만하게 보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1분 단위 집계와 10분 단위 집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분 단위의 집계를 보여주는 흰색 선에 비해 10분 단위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집계하는 파란색 선을 보면 실제 관심에 비해 과도했던 변동량이 완만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단위의 집계에서 모든 급등과 급락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서트나 경기 등 특별한 이벤트에 의한 실제 이슈는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림과 같이 공연장 B의 지표는 티켓팅이 있었던 오후 8시를 전후로 1분 단위 집계와 10분 단위 집계 모두에서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 단위가 아닌 10분 단위의 집계를 통해 노이즈의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해 안정성과 민감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시간 집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뜨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관의 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지표들을 직접 연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지표가 매우 많은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집계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를 올리기 위해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이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윈도우가 변할 때마다 범위에서 벗어난 지표는 빼고 새로운 지표는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했지만 만약 데이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를 복구하기 어려워져 정합성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산 속도를 최적화하기 전 기간별 지표들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기 지표는 조금의 차이로도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오염에 민감했지만 장기 지표로 갈수록 다소 데이터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장기 지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연산 속도 최적화를 위해 저희는 최근 10분 지표를 수집 후 이전 10분 지표들을 모아 사전에 60분 지표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과 같이 매 주기에 단기 집계용 데이터와 장기 집계용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0시 0분을 기준으로 최근 8시간의 단기 집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앞서 설명했던 다이렉트 어그리게이션 방법으로 4시 10분서부터 0시 0분까지의 10분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 오염에 강한 단기 집계를 수행했고 만약 24시간에 해당하는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1시, 2시, 0시까지의 60분 단위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24시간 장기 집계를 수행했습니다. 만약 10분 뒤 다시 24시간 동안의 장기 데이터를 연산해야 한다면 10분 데이터를 144번 연산하는 것이 아닌 1시 10분, 2시 10분, 0시 10분에 미리 집계해둔 60분 데이터들을 사용해 24번의 연산으로 24시간 동안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0분, 60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간의 데이터들을 미리 집계해 데이터를 캐시화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 민감성과 연산 속도 최적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집계된 데이터들로 어떻게 급등과 지속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앞서 집계한 지표들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뜨는 곳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트렌드를 구분하기 위한 랭킹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급등과 지속 가능한 트렌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뜨고 있는 장소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대적인 검색량만으로 정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대형 쇼핑몰 A가 하루 평균 10,000번 정도 검색되다 12,000회로 증가하고 공연장 B가 하루 평균 1,000번 정도 검색되다 5,000회로 증가했다면 절대적인 검색 횟수가 더 많은 A 업체가 더 상위에 올라와야 할까요? 급등하는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인기가 다소 적다가 갑자기 관심을 받은 B 업체가 조금 더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점수가 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 도전 과제는 단순히 지금 뜨는 곳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트렌드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모델링의 핵심 아이디어는 3가지입니다. 시간의 무게, 데이터의 목소리, 그리고 품질의 문지기. 첫 번째 아이디어인 시간의 무게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기간의 트렌드를 점수화합니다. 둘째, 최신 트렌드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별 스케일을 보정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검색 예약 등 각 데이터 소스별 점수를 시간대별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시간대별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데이터의 시간대별 급등량을 지속성으로 나누어 최신성을 반영하면서도 장기 패턴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식을 설명하면 한 달 동안의 클릭수를 6개월 동안의 평균 클릭수로 나누어 시즌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 뜨는 곳을 찾기 위해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기간별 변화를 계산했습니다. 이때 실험을 통해 찾은 정규화 개수를 분모와 분자에 더해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변동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한 급등량을 지속성으로 나눈 값에 각 시간대별 가중치를 곱해 시간대별 트렌드 점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트렌드 점수를 모두 더하면 특정 데이터 A의 트렌드 점수, 스코어 A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스코어 A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정규화를 통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합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으로 큰 점수가 나온 데이터 소스가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 소스에 의한 일방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인 데이터의 목소리는 여러 데이터 소스의 동적 조합을 위한 동적 가중치 설정을 핵심 포인트로 합니다. 예를 들어 클릭을 신뢰할만 할 때는 클릭 점수를, 행동 기반의 A 데이터를 신뢰할만 할 때는 A 점수를 더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별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가중치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데이터 소스별 인계값의 영향을 받아 결정됩니다. 마지막 아이디어인 품질의 문지기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뜨는 이유가 도출되지 않은 장소들은 실제로는 실시간성이 적은 장소이거나 노이즈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는 높지만 왜 인기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업체 A와 점수는 다소 낮지만 왜 인기 있는지 설명 가능한 업체 B가 있다면 B 업체에 가중치를 주어 사용자에게 인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체를 상위에 노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대형 쇼핑몰 A와 공연장 B의 지표에 설명한 수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명한 수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인기가 있는 대형 쇼핑몰 A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점수를 유지하는 반면 공연장 B의 경우에는 티켓팅이 시작하는 오후 8시 전후의 점수가 크게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무게, 데이터의 목소리, 품질의 문지기를 통해 저희는 단순히 지금 뜨는 곳이 아닌 정말 의미 있는 트렌드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 현우님께서 텍스트 마이닝과 LLM을 통해 어떻게 이슈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에어스페이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 내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NLP 모델로 앞에서 뽑은 데이터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어떻게 추출하고 그 추출한 정보들을 사용하는 LLM을 어떻게 경량화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지도를 키셔서 발견 탭을 눌러보면 각 장소들에 대한 랭킹이 키워드와 함께 주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시면은 해당 장소가 왜 인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 중 하나는 10분마다 장소가 랭킹되는 동시에 그 장소가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키워드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랭킹을 뽑았는데 왜 이 장소가 순위에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지는 앞에서 수집한 많은 로그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뽑아냅니다. 그럼 로그에서 어떻게 인기 이유와 관련된 키워드를 뽑을까요? 로그 문서에서 자연스러운 인기 요인 키워드를 만들려면 AI 모델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재생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문서를 LSTM 기반 모델에 넣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떠올린 분도 있을 거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좀 더 자연스러운 키워드 생성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인 LLM으로 키워드를 생성했고요. 보시는 예시와 같이 LSTM 기반 모델이 단어 자체의 패턴 기반으로 키워드를 생성한다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은 의미적 패턴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로그 데이터를 그대로 LLM에 넣어서 키워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끝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분마다 뽑히는 하나의 장소에 관한 데이터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10분당 한 장소당 약 1억 7만 자 정도의 로그가 생성되고 상위 랭킹 20개 장소에 대하여
키워드를 모두 뽑으려면 20억 14만 자 정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인기 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참고해서 인기 요인도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문서를 하나 읽고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추출하는 LLM의 경우에 파라미터가 너무 작은 모델은 프롬프트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200억 파라미터 크기의 모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분마다 한 장소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1억 개의 글자를 200억 개 모델에 넣어야 한다는 건데,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LLM 내부의 어텐션 현상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칠 때 제곱 변환으로 인하여 급격히 시간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GPU가 아무리 빨라도 물리적으로 감당이 힘듭니다. 이론적으로 한 글자를 하나의 토큰으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최상위 성능의 GPU인 H100마저도 한 장소의 인기 요인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1억 7만 자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1일 2시간이 걸린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식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보는 그대로 입력 시퀀스의 개수를 줄이고 모델 자체의 크기도 매우 많이 줄어들게 한다면 서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n을 줄이기 위해서 로그 데이터 자체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네이버 1784 장소에 대한 임의의 10분 동안 들어온 로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84 장소에 태깅된 10분 동안 들어온 네이버 데이터를 보면은 네이버 주변 맛집, 네이버 채용 정보, 1784 방문 등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로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들 중에서 인기 요인과 관련된 주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문서들을 토픽 모델링해서 문서들을 클러스터링 해보았습니다. 분석 목적으로 한 토픽 모델링의 방법으로는 벌 토픽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문서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각 클러스터들을 주제로 보고 각 클러스터에 밀집하게 모인 문서들의 특징을 보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문서들을 먼저 인베딩해서 문서끼리 유사도를 구할 수 있게 한 뒤에 유사도 계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맵으로 차원 축소를 통해서 HTTP 스캔으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별로 문서들을 단어 단위로 잘라서 단어들의 집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TF-IDF 점수를 구하고 TF-IDF가 점수가 낮은 단어들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하나 다르다거나 오타로 인하여 유사한 단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다시 리랭킹을 해서 상위의 몇 개 단어들만 그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단어들로 놔둡니다. 위는 18,000여 개의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 벌토픽을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문서들이 토픽별로 나눠지고 그 토픽을 대표한 단어들이 모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살펴보면 하나의 토픽 안에 서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을 문서 집합에서 찾는다면 반대로 토픽, 즉 주제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문서들에서 벌토픽과 같은 복잡한 모델을 쓰지 않고 문서에서 중요하고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끼리 어떻게 바로 찾아서 모을 수 있을까요? 개발 과정에서 자원 제약에 직면할 때 과거에 제안된 고전적이면서도 검증된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해결책이 페이지랭크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랭크였는데요. 페이지랭크라고 하면은 너무 옛날 이론이 아닌가 하시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도 인용되고 꾸준히 변형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웹 순위 알고리즘을 넘어서 네트워크 안에서 각 노드들의 영향력과 연결 구조를 수학적으로 정량화하는 보편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랭크는 단순히 단어 간 연결 그래프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나 시간 복잡도가 매우 작아 1억 개의 글자라도 계산이 매우 빨리 되고 단순히 빈도가 많은 단어가 아니라 서로 가까이 자주 등장한 단어끼리의 엣지의 웨이트가 더 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연결이 많고 중심에 있는 단어일수록 텍스트랭크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텍스트랭크의 간단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고 적당한 윈도우 크기를 정하고 윈도우를 슬라이딩하면서 윈도우 안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처음에 모든 노드의 페이지 랭크 점수를 노드 개수분의 1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림에서는 노드 개수가 9니까 9분의 1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노드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점수를 얻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주는 점수는 자신의 텍스트 랭크 현재 점수에서 자신이 가리키는 노드의 개수를 나누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재기적인 계산을 꽤 많이 하게 되면은 노드의 점수가 점점 수렴하게 되면서 특정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보다 현저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텍스트 랭크를 통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관련도가 높고 중요한 단어들을 뽑았다 하더라도 단지 중요하다고 계산되는 단어들이 뽑힌 것이어서 이 단어들이 한 가지 주제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1784라는 장소에 대한 로그 데이터들로 텍스트 랭크를 수행했을 때 상위의 단어들이 채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뽑힐 수도 있고 네이버 로봇에 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서의 중요한 단어지만 여러 주제에 관련한 단어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관련된 주제, 인기 있는 이유와 관련된 단어들만을 텍스트 랭크를 통해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 랭크 공식에서 바이어스드 웨이트라는 가중치를 줌으로써 그래프의 특별한 편향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텍스트 랭크를 이용해 중요 단어를 뽑을 때 개발자가 의도하는 주제와 관련된 중요 관련 단어들만 뽑도록 편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랭크 결과 상위 단어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엔진과 검색이란 단어에 일부 편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검색과 엔진이라는 단어에 연관된 단어들이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 이 연관된 단어들은 다른 연결된 단어들에게 가중치가 적용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의 검색, 서비스, 인공지능이 상위에 뽑혔던 것과는 달리 바이어스드 텍스트 랭크를 적용하면 우리가 편향을 주었던 노드와 연관되어 있던 네이버, 인공지능, 활용이란 노드가 상위에 뽑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랭크를 통해 로그 데이터들에서 각 단어별 텍스트 랭크를 점수를 뽑은 후에 단어들의 빈도 점수와 합산한 후 화면의 예시와 같은 연예인과 같은 오타로 인한 유사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최종 단어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럼 각 문장들이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MMR 점수를 합산을 하여 문장을 점수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문장들을 최종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로그 데이터의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점수화가 되면 낮은 점수의 문장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문장 단위로 점수화를 했기 때문에 상위 5개 혹은 10개 정도만 앞에서 구한 MMR 기준으로 뽑아도 저희가 뽑고자 하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장들로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이 1억 2만 자에서 100자 이내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시간 복잡도에서 n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모델의 크기를 줄여 볼 건데요. 우리가 로그 데이터로부터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 데이터로 뽑은 중요 문장의 키워드화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문장의 키워드화는 모델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미 압축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문장이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델이 하는 일이 주제어 추출과 의미 압축이라는 두 가지 한정된 태스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SLLM을 써서 특정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 LLM의 경우에는 복잡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프롬프트대로 잘 수행을 하지만 크기가 작은 LLM의 경우에는 복잡한 프롬프트를 아무리 수정해도 프롬프트대로 대부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을 이용할 때는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기보다는 아예 큰 모델이 복잡한 프롬프트대로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가르쳐주면 잘 수행합니다. 큰 모델이 잘 수행한 인풋과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작은 모델에게 똑같은 인풋으로 큰 모델의 결과를 정답 레이블로 인식하게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인스트럭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작은 모델이 주제어 추출과 의미 압축을 하면서 기타 조건을 만족하면서 수행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 200억 개 파라미터를 쓰던 모델을 겨우 3억 5천만 개 모델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이만큼이나 축소시킨 김에 아예 GPU를 안 쓰고 CPU만으로 서비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델의 가중치를 양자화해서 FP32 가중치를 모델을 int8로 바꾸어서 4분의 1 가까이의 경량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존 CPU의 레지스터에 들어가던 데이터가 4배 가까이 레지스터에 더 들어가게 되면서 L1, L2, L3를 거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ALU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모델의 용량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추론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한 ALU가 SIMD를 지원하는 벡터 ALU를 가진 CPU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4번의 클럭 혹은 8번의 클럭으로 계산하던 것을 단 한 번의 클럭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CPU 추론 시에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인스트럭션 디스틸레이션으로 한 번 모델을 작게 만들고 그 다음 양자화로 한 번 더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CPU만으로 서비스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최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짧게 향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트렌드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 데이터 이외에 이 4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더 향상된 품질의 인기 키워드와 장소 랭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콘텐츠와 장소에 대한 연결 기술을 개발 중이며 사용 시 적법하게 법무 검토를 받아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끔 어뷰징 업체들이 랭킹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뷰징에 대한 저희의 방어 기술이 진화하면 어뷰징 기술도 같이 진화하고 있어 계속해서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